행사 제목대로 왜 지금 다시 김영삼이냐? 내년이 바로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우시고 과감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다져온 민주주의의 기틀이 흔들리고 이런 개혁이 오히려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 세력은 아예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또 야당과 타협과 협치가 기본이 되지 않고 일방적인 반민주적 독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YS가 무려 7번의 의정생활을 부산에서 할 정도로 부산은 YS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 그래서 거산이라는 호가 거제와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YS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런 부산에서 또 이런 YS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치를 도모할 곳은 저는 바로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오늘 부산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님의 축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통합과 화합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합과 화합 포럼은 대한민국 정치의 거산이자 민주화의 거목이신 김영삼 대통령님의 고귀한 뜻을 이어가기 위한 포럼입니다. 제가 지난 거제 방문 당시 김영삼 대통령님의 생가를 찾기도 했는데 오늘 뜻깊은 자리에 인사드릴 수 있어 더욱 반가운 마음입니다. 김인규 대표님, 김영삼 민주센터의 김현철 상임이사님, 정병국 전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청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년 시절 김영삼 대통령님을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권력에 의한 수많은 억압과 탄압에 맞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위해 싸워오신 대통령님의 모습은 제가 정치를 결심했을 때 크나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님은 정직하고 큰 정치로 개혁의 문민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내년은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열었던 김영삼 대통령님의 마지막 유후는 바로 통합과 화합이었습니다. 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무너진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저와 국민의힘에 주어진 사명이자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유지라고 생각하며 오늘 열리는 통합과 화합 포럼의 첫 행사가 원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청년 보좌역으로 저를 돕고 늘 함께 해온 김인규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회원님들께도 거듭 감사드리며 오늘 부산에서 시작된 이 행사가 1987년 수영만에 100만 군중을 움집시켰던 김영삼 대통령님의 유세처럼 전국을 향해 미래를 향해 거대한 파도처럼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 결단의 순간마다 김영삼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항상 국민과 민주주의를 먼저 생각하셨던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통합과 화합 포럼의 첫 행사, 지금 다시 김영삼,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아버님이신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어 뜻깊은 행사를 열어주신 김인규 대표님과 김영삼 민주센터의 김현철 상임이사님, 그리고 함께 참석해주신 정병국 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행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우리 당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열리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통합과 화합 포럼의 대표로 취임하는 김인규 대표님은 국회 근무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김인규 대표님은 여느 정치 2, 3세들과는 다르게 국회 무급 인턴부터 시작해 보좌진으로 정책 실무와 선거, 민원 처리와 정무적 메시지 등 정치의 모든 것을 하나씩 쌓아온 실력자입니다. 사실 국회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자신의 배경을 드러내놓지 않고 실무적 일을 배워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인규 대표님의 그런 겸손함은 국회와 많은 청년 정치인들의 귀감이 되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해 최연소 국회의원 되신 김영삼 전 대통령님과 많이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민의힘 대표실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존영이 걸려 있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민주주의의 정신과 보수의 가치를 늘 상기하고 이어가자는 의미입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의 의미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청년 정치의 의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청년 정치의 상징이십니다. 26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셨으며 37세의 나이로 신민당의 원내총무를 지내셨고 만 40세의 나이로 40대 기순을 내세워 대선에 출마한 그의 기백과 정치적 기록은 지금도 범접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청년 김영삼의 정치적 유산이 우리 국민의힘을 통해 또 통합과 화합 포럼을 통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진보 정권에 의한 숨막히는 압제, 그리고 권력의 오만과 독선으로 내로남불은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온갖 권력형 범죄로 얼룩진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지켜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김영삼 정신이 필요합니다. 변화와 개혁으로 시작해 통합과 화합의 유지를 남기신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한 정권 교체를 먼저 이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위대한 국민 여러분을 위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일을 위한 통합과 화합 포럼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포럼의 첫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인규 대표님을 비롯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축하의 뜻을 전해주시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남을 가든 특히 호남을 가더라도 색다른 모습이 과거에는 이제 50, 60, 70 세대들이 압도적 다수였는데 이제는 이제 백팩 메고 20, 30들이 호남 가도 한 30%, 40% 정도가 유세장에 항상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모두 다 리틀 YS다. 청년 YS다. 여기 와 있는 제가 잘 아는 권성주, 장해찬, 김재섭, 김인구까지 황교안 한 사람 아까 이름 들었는데 까먹었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괴멸되고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 활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준석 대표가 2030에서 새로운 보수 혁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사실 그것이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단순히 이 개인적인 보람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참 운이 좋다. 대한민국 국군이 여전히 살아있다. 사실 586 세대, 제가 지금 민주당 586 정치에 맞서서 보수정당으로 왔지만 그 정치는 분열의 정치입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두고 그리고 적과 아예 싸움으로 드는 갈라치기, 편가르기 정치가 그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왔는데 우리 2030은 영원함을 하나로 묶어 세우고 있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 세우고 있고 전 세대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 선거 캠페인에서 보면 2030이 주력인데 다음 정부에서는 아마 우리 당의 주력군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2030이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든 준비를 해주신 김인규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현철
저희 상임이사님 석자 교수님께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과 전 장관이신 우리 정명국 선배원님 그리고 하태경 의원님과 김매 의원님, 황보승 의원님 같이 와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저희들이 가슴에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 또 2030과 함께하고 정말 김영삼 대통령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 저희들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그 큰 뜻을 그 유지를 저희들도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오늘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해서 앞으로 그 보답을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2030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앞서서 주신 그런 저희들에 대한 그런 유지를 어떻게 받들 것인가 하는 생각 함께하는 좋은 자리, 귀한 자리에 이렇게 축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오늘 귀한 자리를 축하드리는 마음을 진심으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제가 오늘 가만 앉아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하던 때를 떠올렸고 제가 그때 뭘 했냐를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투표권을 가진 이후 처음으로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벅찹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금융실명제 도입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유훈으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감동받은 장면이 윤석열 후보께서 대구에 가셔서 호남이 잘 사는 것이 영남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남이 어디 있고 호남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경기, 서울, 강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의 팀이죠. 이제야말로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진정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한 대통령을 뽑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고 하는데 정치 경험이 일천한 윤석열 후보야말로 그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매일매일 새롭게 듭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들이 많이 오셨는데 김영삼의 정신은 패기와 열정 같습니다. 20대 때 국회의원 감히 생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홀로 이루어낸 것 아닙니까? 청년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의 팀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이 자리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중구 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입니다. 저는 2004년도에 부산에서 만 27살의 나이로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전국에서 최연소 구의원이었는데요. 그 구의원 3번, 시의원 2번, 또 구청장 출마해서 낙선을 경험하고 제가 40대에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국회에 입성을 해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젊은 연령에 속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만 25세에 국회의원에 당선을 하셨고 정말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를 쓰신 분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나마 당에서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청년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열정적으로 작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시절에 우리 당의 청년 정신을 다시 살리고 청년 정치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한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당내에 청년 국민의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선을 거치고 또 당의 어수선한 과정을 거치면서 청년 국민의힘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통합과 화합 포럼을 계기로 해서 지금 여기 정말 우리
우리 당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인규 공동대표께서 그만큼 당내에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이미 솔선수범해서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부산의 국회의원님들 함께 힘을 모아서 당내에 새로운 개혁 세력 또 구태를 없애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넘어서 아무런 빚이 없는 우리 청년 세대야말로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미래의 정치 주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저희가 더 당의 진취적인 역할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같이 다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의 뜻을 전해주신 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바라본 YS는 어땠는지 발표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선대본 청년본부장 맡고 있는 장예찬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부산에서 이 YS에 대해서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통합과 화합포럼 김인규 대표와 또 김현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과 함께 있으니 제가 5년 전, 6년 전에 바른정당 태동할 때 청년정치학교 만들어달라고 한 700명 서명 받아서 우리 정병국 의원님께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요. 그게 벌써 5년, 6년 전이니까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청년정치학교가 이 보수진영의 인재를 키워내는 이 곳으로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고, 정병국 의원님, 저도 잘 컸죠? 네, 이만하면. 네. 저도 방송의 기회를 얻어서 또 이렇게 선대본에서 청년본부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들,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YS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딱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던 YS의 정신입니다.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누구보다 실용적이고 과감한 선택을 했던 YS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많은 청년들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현실 정치라는 호랑이굴에 뛰어들어야 하지 않겠나. 비록 그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치다 보면 그 바위가 언젠가는 뚫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선대본에서도 수많은 청년 보좌역들이 핵심으로 활약하는 것 역시 그 단단한 바위가 조금씩 무너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YS의 인재 발탁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의 여권 또 야권 정말 각계각층의 중추 핵심에 YS가 영입하고 발탁한 인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과 지선이라는 큰 승부를 앞두고 있지만 당장 눈앞의 선거를 떠나서 더 많은 인재 영입과 발탁이 YS의 정신이 살아있는 이곳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작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청년들의 도전을 제가 앞으로 계속 이끌어주고 응원할 수 있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드리고요. 30년 뒤에는, 내년이 문민정부 출범 30주기라고 하는데 30년 뒤에는 YS의 손자 김인규가 아니라 김인규의 할아버지 YS로 기억되는 그런 현실이 저는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중앙에서 정치하고 방송 탄다고 해서만 청년인 게 아니라 사실은 지역에서 정말 남들 모르는 자리에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이런 자리 만드는 지역의 청년들이 저는 훨씬 더 귀한데 그분들이 받아야 될 관심과 응원을 저희가 좀 독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의 빚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함께 했지만 우리 부산시당의 최주호 청년위원장님 여기 계신,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예, 우리 최주호 청년위원장님처럼 이 시당과 각 당협에서 묵묵히 일하는 청년분들의 노고를 많은 정치인분들이나 중앙에서 잊지 않고 그분들에게 더 많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 바라본 YS에 대해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가끔 제가 어떤 기념사업회 내지는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축사를 부탁받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 말이 별로 없을 때 굉장히 곤란합니다. 또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축사를 해주시니까 겹치지 않게 찾으려고 항상 애를 먹는데, 그래도 우리가 YS를 기념하는 자리에 오다 보니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겹치지 않게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좀 우리나라 바깥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세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끔 그래서 YS를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세계사 쪽으로 YS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냉전 시기가 도래하고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고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민주화가 한 번에 이루어진 나라는 거의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굉장히 독특한 사례로서 우리가 기억이 될 텐데요. 사실 그 배경에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큰 정치적 재산이기도 하고 정치적 빚이기도 한 3당 합당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민주화 국가들의 대통령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전에 있던 군사 정권에 의한 반격으로 민주정부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민주화된 대통령이 오히려 독재자가 되는, 이 두 가지의 사례로 항상 민주화된 나라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는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드물게 아주 안정적으로 불가역적인 민주화를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서 쭉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그 배경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당 합당이라는 것이 있죠. 그 전에 있던 세력이랑 과감하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 같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정부를 보게 되면 상대방을 적폐로 규정하고 없어져야 되는 것, 사라져야 되는 것, 멸절시켜야 되는 것, 그런 태도로 우리 정치를 임하게 했습니다. YS가 민주화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을 반으로 쪼개놓고 이것을 불가역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큰 우려가 됩니다. 왜 이제 지금 다시 김영삼이냐 하면 바로 이 대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설령 자기가 타도하려고 했던 대상이어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통합의 정신, 과감한 결단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에게 빚을 남기셨습니다. 또 YS가 그 영호남의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YS가 우리에게 남긴 빚인데, 저희가 젊은 정치인들이 이 자리에 와서 축사를 하게 되는 것은 YS가 남긴 재산은 재산대로 계승을 하고 YS가 우리에게 남긴 빚은 빚대로 갚아야 하는 것이 우리 젊은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윤석열 후보 역시 우리 YS가 조금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영혼합의 어떤 화합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황규환 대변인님 모시고 청년 정치인이 바라본 YS라는 주제의 발표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감기가 좀 심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선대본에서 중앙선대본에서 대변인직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당 사무처 자료분석팀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 들어온 지 제가 한 16년 됐는데요. 처음 들어왔을 때 옛날에는 이제 염창동 당사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 김영삼 전 대통령님 그 사진이 있었던 걸 아직도 기억하고, 그때 막 신입 때 들어왔던 그 느낌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내려왔고요.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면, 가볍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김인규 대표님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데요. 사석에서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 주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님이 주제로 넘어가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금융실명제, 하나의 척결이라든가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엄청난 그 업적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냥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가장 뭔가 와닿았던 거 혹은 엄청난 변화로 느껴졌을 제도가 뭘까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쓰레기 종량제가 1995년도 1월 1일 날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쓰레기를 버릴 때 봉투에 돈 내고 버려야 되는데, 당시만 해도 아니 쓰레기를 갖다가 어떻게 돈을 내고 버려, 그냥 길거리에 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예전 뉴스를 갖다가 재밌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그 영상을 보면 1994년 12월 말에 길거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안 버려도 되는 쓰레기들을 길거리에 내다 버리고요. 내일부터 쓰레기를 돈 내고 버려야 된다니까. 그 난리가 났던 영상들이 돕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익숙한 거를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금융실명제라든가 뭐 하나의 척결 같은 것들도 있지만 반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아니면 내 몸에 익숙해졌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만들어내서 미래를 바라보고 또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십이고 올바른 리더의 태도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순히 어떤 거대한 업적들도 있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을 바꿔주었던 그런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그런 제도들이나 제도 개혁들이나 변화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진정 우리가 보아야 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말을 저는 이제 익숙함과의 결별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재작년에 저희가 총선에서 패배하고서 21대 국회의원님들이 등원하셔가지고 처음으로 그 국민들 앞에서 호소문을 냈습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겠습니다인데요. 당시에 제가 그 초안을 작성을 했는데 작성을 하면서 떠올린 분이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십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익숙함과 결별이라는 걸 선언하고 저희 뭐 청년 국민의힘도 있었고 지금 김미애 의원님이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라든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국민의힘이 익숙하게 가져왔던 이미지들을 저희가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지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청년 정치가 바라본 이제 YS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시대에 YS를 바라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단언코 익숙함과의 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익숙함과 결별해서 새로운 것을 다시 나의 익숙함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저희가 가져야 될 제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마지막 세대고요. 이제 당원 당규상 걸려 있는 마지막 거의 나이쯤인데.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을 하고 또 뭐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또 청년 최고위원이 됐다가 또 사라졌다가 그런 숱한 부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받았을 거고요. 그분들한테 항상 제가 뭐 김인규 대표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좀 그런 틀을 좀 많이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아까 말씀 주신 영원함의 화합일 수도 있고요. 기존의 정치 지역 구도라든가 아니면 누구에게 줄을 서서 정치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아니면 구태 정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만의 시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고 거기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우리 실생활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이 익숙한 것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건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자세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YS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실 지금 이제 기차 타고 내려와서 바로 끝나면 또 다시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오면서도 전혀 뭐 이 시간이 뭐 헛되이 느껴지거나 너무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누구보다도 이제 선거 한복판에서 저도 이제 논평을 쓰고 뭐 가끔 방송도 나가고 이렇게 기자들과 만나면서 과연 우리가 그냥 보수 정권의 보수 정신, 보수의 정신 그리고 보수가 당당하게 누군가한테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배출했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단언코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리를 그분을 기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어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토론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좀 더 좋은 논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권성주 개공 교수님을 모시고 청년 정치인이 바라본 YS에 대한 발표를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인규 대표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일주일 뒤에 부산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형님이 꼭 와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당에도 아무런 감투를 쓰고 있지 않는 일개 당원인데 내가 거기 가서 뭘 하겠냐.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거푸 부탁을 하고 꼭 와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을 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김인규 대표가 저를 왜 불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기 일부 주제 발표를 하는 사람 중에 부산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부산에 사는 사람이 한 명쯤은 꼭 필요하다 해서 아마 저를 불러준 것 같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살고 있는 권성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김영삼 대통령님이랑 상당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영자 두자를 쓰십니다. 대학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거제도 출신이시고 부산 거제인 향후회를 만드셨던 초대 회장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님의 선친이신 김홍조 선생님과 아주 막역한 사이셨고요. 저의 부친은 김영삼 대통령님의 부름을 받고 정치권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인규 대표의 부름을 받고 백스코에 왔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과는 아주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김영삼 대통령님의 치적과 또 좋은 말씀들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조금 다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께서 가장 대표적인 수식어로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만으로 43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5년 동안 제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청년 정치인이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년이 뭘까요? 청년. 풀을 청자에 해년을 쓰는 청년이라는 게 과연 뭘까? 사전적 의미로는 젊은 사람입니다. 영문으로는 아예 그 해석 자체가 그냥 young people입니다. 젊다라고 하는 정의는 뭡니까? 몇 살까지가 젊은 것이고 몇 살부터가 늙은 겁니까? 소년과 장년의 사이가 청년입니까? 그러면 장년은 몇 살부터가 장년입니까? 저는 김영삼 대통령님을 수식하는 청년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쓰여지고 있는 청년 정치라는 그때의 청년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당에서 당원 당규에도 규정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나이도 사실 정당별로 다 각양각색입니다. 만 45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 4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유권자분들 국민들께서 생각할 때 이 청년 정치라고 했을 때 받는 느낌, 어감 이게 정말 김영삼 대통령님을 수식하는 그 청년 같은 느낌을 받을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뭔가 보호해줘야 되고 뭔가 혜택을 줘야 되고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뭔가 자리를 할당을 해줘야 되는 약자라는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당을 창당하고 할 때에 계속 주창했던 것이 청년 대변인, 청년위원 이런 거 없앱시다. 모두가 똑같이 공정한 경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청년이라고 규정 지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낡고 혁신적이지 않은 20대도 있고 그리고 개혁적이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아주 청년 같은 60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앞에 계시는 정병국 의원님이시죠. 그래서 청년 정치를 깨주실 것을 저는 통합과 화합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 청년이라는 어떠한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울타리 같은 느낌 이런 것을 없앴을 때 정말 젊은 정치, 정말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사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지막 순서로 이승환 작가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발표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로 소개받은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시민의 상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실 그 책을 쓸 때 저는 현직 보좌관이었습니다. 의원실에서 딴짓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책 쓰기 허락해 주신 정병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쓴 시민의 상식이라는 책은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왜 은행만 가면 이렇게 까다롭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지? 왜 우리나라 인터넷은 유독 이렇게 빠르지? 하는 것들이었는데요. 이 정책의 기원들을 찾아가니 모두 YS가 계셨습니다. 금융실명제, 그 정보화, 그리고 세계여행 자유화부터 시작해서 세계화까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한 YS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했던 그 기억들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뭐 누군지 몰라도 우리는 그냥 BTS라고 해야겠죠. BTS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BTS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방대한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미라는 팬클럽이죠. 그렇다면 그 아미라는 팬클럽은 왜 그렇게 BTS에게 열광을 할까요? BTS는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가수가 아니고 데뷔 때부터 연습생 시절부터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을 SNS에 공유하면서 함께 자라온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팬들은 BTS의 현재의 화려함뿐만이 아니고 과거의 그 찌질했던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치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YS이셨죠. 25살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시작하셨던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시고 그리고 서거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왜 정치를 하는지, 그분이 어떤 정치를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한 YS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것, 이 일에 우리 김인규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인규 대표 역시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다 같이 김인규 대표의 처음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국회에 들어와서 커피 타고 복사용지 가르고 축사 쓰고 했던 그 모습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김인규 대표가 무급 인턴 시절일 때 제가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정치를 목적으로서가 아닌 수단으로서 YS처럼 국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우리 기라성 같은 청년 정치인들과 앞에 계신 선배님들과 함께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좀 대한민국 좋게 만드는 일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로써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YS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미 깊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 시간 관계상 쉬는 시간 없이 장내 정돈되는 대로 2부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0분씩 김현철 상임이사님 먼저 우리 YS의 변화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청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들 말씀 주시면 됩니다. 앉으세요. 네, 편하게 앉아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시간은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제가 많이 느꼈고 또 여기 지금 배너를 보면서도 왼쪽 배너를 보시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뒤에 군중이 있는데 바로 저 장면이 바로 이 백스코의 자리가 있는 이제 상정벽해가 됐습니다만 이곳이 예전에 수용만 공터였습니다. 수용만 공터였었는데 이 공터에서 저 수많은 군중 정말 100만 군중을 모여서 대통령 김영삼을 외치던 그 함성이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청년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이 자리를 합니다만 저는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감개가 무량한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에 이 배너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69년도에 초산 테러를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하셨어요. 그렇게 되셨을 때 정말 목숨이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 되셨었는데 그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김영욱 그 당시 정보부장을 규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지금 두 개의 그 배너가 굉장히 의미 있는 배너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참 이게 다 청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모여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자리에는 청년 지도자들도 계시고 또 각계각층의 청년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지금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의 지나오신 그런 업적도 길이고 또 소위 이제 말하는 이제 YS 정신, 김영삼 정신을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또
기억하는 그런 자리로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와이스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와이스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실 뭐 앞에 그 우리 청년 정치인들께서 말씀하신 분 중에서 우리 김재원 씨인가요? 김재석 우리 그 위원장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통합에 대한 얘기도 해서 보수대 통합도 얘기도 하셨지만, 우선 김영삼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정통 의회 민주주의이십니다. 그 수식어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평생을 정치를 해오셨는데 25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그때가 63년도입니다. 선거 출마 제한 연령이 25살이잖아요. 그러니까 25살 간 넘겨서 출마해서 당선되셨어요. 그러니까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고 이 기록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92년 구선의 최다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영예스러운 정말 국회에서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대통령 출마를 하셔야 될 때니까. 그러니까 한 30여 년 이상을 정말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정말 의정 활동을 통해서 모든 그 정치 행위를 해오셨다.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엄청난 혹독한 그 독재 정권과의 싸우는 그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국회가 문을 닫고 국회가 문을 닫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리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을 빼놓고는 사실 뭐 국회에서 농성원 안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원칙에 그야말로 모든 정치 행위를 대의민주주의에 맞게 이렇게 그 의정 활동을 하셨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25살의 최연소 기록과 그다음에 최다선의 구선의 그 기록은 아마 깨지기가 어려운 진짜 레전드적인 기록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영삼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신 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김재섭 비대위원장이 잠깐 그 얘기를 했었지만, 이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저도 그것이 무슨 그 당시에 구국의 결단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부가 청산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포스트 군부 청산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과단한 결단을 했다. 3당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이전에 80년대의 민주 대 반민주의 개념을 보수 대 진보의 개념으로 바꿨다. 그렇게 해서 지금껏 뭐 현재는 뭐 물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다수 그런 모든 정당 정치를 그런 이렇게 보수 진보 개념으로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경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인위적이지만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결국 그러한 좌우 개념, 특히 보수 진보의 개념을 확고히 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실제 우리 보수가 더 보수답고 보수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냈다. 그리고 그런 개혁들을 혁명적으로 하셨다. 특히 정치개혁 중에서는 공천혁명, 또 제도 개혁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의 청산서부터
금융실명제, 사실 공직자 재산 공개, 그다음에 완전 지자재 실시한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범죄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를 보수답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보수의 지평이 굉장히 좀 넓었어요. 진보보다는. 지금은 많이 좁혀들어서 97년 이후로 진보 정권 2번, 물론 또 보수 정권 2번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많이 평평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항상 51대 49가 될 정도로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그 당시에 보수를 대통합을 함으로 해서 사실 보수의 지평을 최대한 넓히고자 노력하신 최초의 대통령이다. 전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뭐 주제가 또 통합과 화합이기 때문에 정말 통합과 화합을 최초로 사실 그 말씀하신 그것을 정치 실현으로 하신 최초의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통합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그 이전의 산업화 세력들 그리고 민주화 세력을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시키고자 하는 정말 그런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 통합의 정신, 정말 저희는 그 이후에 이 보수의 지금 현재 저희 현재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만, 뭐 그 안에 또 여러 분파적인 일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민주화 이후에 보수 대통합의 그 뿌리가 없었다면은 지금 현재 보수는 존재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화해에 대한 부분은 역시 동서화합이 제일 큰 화해인데, 그 당시에 5.18 사태라고 그랬어요. 5.18 사태. 그것을 5.18 사태를 현재의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규정하신 분이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당시에. 그리고 또 이것을 또 국가 기념일로 만들고, 또 망월동 그 묘역을 성지로 만들어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동서화합의 영남 대통령으로서 호남을 이렇게 참 그 큰 의미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저는 보통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통합과 화합의 대통령으로서 자리매김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얘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끝내고, 이제 내년이 30주년, 이제 문민정부 30주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오늘과 같은 통합과 화합의 그 포럼이 결성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통합과 화합 포럼의 첫 걸음으로서 앞으로 그동안 너무 왜곡되고 폄하된 우리 김영삼 대통령과 그리고 문민정부의 역사적인 재평가, 이것은 정말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할 얘기는 오늘 너무너무 많은데 이 정도로 얘기하고 끝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따가 정병국 전 장관님 또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홀에도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뭐 손을 들고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건 이따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이제 정병국 전 장관님께 우리 YS와 함께했던 그 기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감회가 참 새로웠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첫 번째 가까운 장소에서 YS를 직접 보았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바로 앞에서도 우리 김현철 상임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영만, 그 허벌판이었죠. 그냥 여기에서 아마 세계 역사적으로 이러한 그 기록을, 아마 이것도 깨지지 않을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원된 인력이 아닌 순수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100만이 모인 정치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 뒤에 여의도에서 또 100만이라고 하는 노태우 후보가 모았던 그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보다도 동원된 버스가 서울 일대에 꽉 찰 정도로 그렇게 동원을 해서 이것을 이겨보겠다라고 했던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첫 번째 그 정치 행사에서 가장 많은 100만이 넘는 인원이 이 벌판에 꽉 찼던 그런 장소에서 저는 YS 그 당시에 그 어떤 참여자로서가 아니라 객관자의 입장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저희가 학생운동을 하다가 6월 항쟁에서 이기고 6.29 선언이 일어나고 나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 개헌에 의해서, 그게 87년 헌법에 의해서 첫 번째 직선제 선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구속됐다가 이제 막 감방에서 나오자마자 이 선거가 이제 치러지고 있어가지고 몇몇 그 학생운동을 했던 동지들하고 내려와서 이 현장을 목도를 했고, 그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소위 말하는 그 당시 YS 참모들하고 인연이 돼서 그때부터 YS 캠프에 참여를 했고, 87년 대선 과정에서는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고, 87년 대선에서 패하시고 나서 그 새롭게 이제 비서실을 재편을 할 때 제가 이제 비서실에 들어가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29살 때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 후보를 하셨고 총재를 그렇게 많이 하셨던 그 이 나라 정치의 거목이신 그 YS가 20대 비서를 그 채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저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김영춘, 이성원 이런 사람들이 다 20대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비서로 활동을 하고 했었는데, 그만큼 YS가 열린 그 정치인이었었고, 정말 말로서만 아닌 청년 정치가 아니라 실행을 하셨던 거예요. 저희 비서실을 보면 그 뭐 비서관, 보좌관 이런 직책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비서들인데 다만 선배 후배가 있을 뿐인 거고, 그 시니어 그룹이 있고 주니어 그룹이 있어요. 그 주니어 그룹은 20대, 30대들이었고 저희들이 그 그룹이었는데, 늘상 보면 YS께서는 어떤 그 비서실 회의를 하시는 적이 없어요. 이것도 이제 재미있는 얘기인데, 제가 88년 1월 1일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상도동으로 첫 출근을 했는데, 그 신년이니까 신년 할애를 하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새벽서부터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새벽같이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를 잘 모르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 선배 비서가 그 저보고 구두 주걱을 주고 현관에서 오는 손님들 맞이하고 신발 정리하고 돌아가실 때 구두 주걱 드리면서 인사하라고 그래서 그것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이제 안에 이제 응접실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YS께서는 2층에 방에 계셨고 응접실에는 이제 비서들과 찾아온 손님들이 있는데 인터폰이 막 울려요. 근데 아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못 모르고 가서 딱 받았어요. 딱 받았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인사도 한 적이 없어요, YS께. 근데 저한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 알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만은 한심한 놈. 그러다 딱 끊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 선배 비서들한테 물어봤더니 막 배를 잡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누구도 인터폰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늘상
군사 독재의 감시를 받고 늘 정보를 이제 빼나가고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전달이 되어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되기까지 5년을 모셨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비서실 회의를 하신 적이 없어요. 늘상 비서가 보이면 네 알지? 근데 예? 그러면은 그 다음 진행이 되고 예? 하면 한심한 놈입니다 그냥. 근데 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거는 비서들 간에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수업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아마 그 YS라고 하는 거목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그 동문수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문화생으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모실 때는 몰랐는데 제가 직접 재정치를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정말 YS 같은 그러한 정치인은 아마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도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도 들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YS께는 면목이 없는 거죠. 오늘날 YS께서 앞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YS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YS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의 의미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보고 놀랍습니다. 정말 오늘 출범하는 이 통합과 화합의 포럼이 아마 이러한 역할을 다시 하면서 우리 YS를 모셨던 분들이 우리들이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돌아보면서 제가 탄핵을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또 당을 분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창당을 하고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내리는 걸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바른정당의 당대표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께서 탄핵당한 것이 대통령만의 잘못일까? 그것은 아니고 그 시대에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 같은 당에서 같은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잘못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당이 보수 정당이 탄핵을 당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의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게 쉽게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기꺼이 나름 정해져 있는 원칙에 벗어난다라고 하면 그 책임의 일말도 저에게 있다라고 해서 불출마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대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활약을 보면서 이제는 뭔가 조그만 씨앗이지만 씨앗이 트기 시작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정치판에서는 청년을 찾습니다.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92년도 대선에서 92년도가 아니라 2002년도죠. 2002년도 대선에서 2000년도에 국회에 진출한 다음에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이해창 후보를 모시고 전국을 투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역할은 액세서리였고 치어리더였습니다. 그야말로 이해창 후보가 연단했으면 주변을 에워싸고 병풍 역할을 하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했던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선거가 끝나면 원점으로 돌아오기가 일쑤였던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탄핵당하지 않았던
그 국면을 만들었던 것은 우리가 지지했던 지지 않았던 우리 대통령을 우리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이 되고 친박 대통령이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진박 대통령이 되고 그 뒤에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결국 그 전체적인 공화정을 무너뜨린 그런 부분들이 탄핵의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 먹은 거 없고 문제는 거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이 공화정을 깬 겁니다. 공화정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권력은 위임받은 거지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사사롭게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반대급부로 그네들은 촛불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급부로 탄생한 이 정부는 그거를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신 여러 가지 개혁, 변화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회를 척결함으로 인해서 공화정을 공고히 했다. 더 이상 특정 세력이 독재를 하거나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는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모든 유불리를 떠나서 지자체 선거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는 것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집권 기반이 흔들릴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을 하려고 하면 많은 주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을 하셔서 진정한 민주화의 기반을 마련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금융실명제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 갖고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공고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업적들 개혁과 변화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적도 만들게 되고 갈등의 요인도 만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해라 라고 했던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너희들에게 남겨놓은 숙제니까 너희들이 좀 해달라라는 유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아요. 늘상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지지를 하고 찬동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문제 지적을 하고 목소리를 낼 때 저는 그게 청년 정치다. 그러면서 원칙은 상대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라. 그러지 않으면 똑같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언은 영원히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청년 정치인, 그러한 과정 속에서 원칙이 어긋나고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편이라고 해도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청년 정신을 이어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